AM 1230, FM 106.3 HD2 K-Radio 우리 방송 오늘의 시사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한국의 법무법인 클라스와 한결이 합병해 10위권 로펌으로 탄생한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유럽풍의 감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웨딩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리에나 호텔 공동 제공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9월 14일인 어제 현지 시간으로 오후 2시 24분에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한 편의 글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외국 기업 투자를 환영한다는 내용이면서 플러스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속에 미국의 경제 그리고 이민 정책, 트럼프 행정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의 시점으로 봤을 때 최근 조지아의 현대 LG 배터리 합작 공장 한국인 기술자 300여 명의 구금 사태가 불거진 직후에 올라왔다는 점에서 경제 메시지를 넘어서서 정치적 그리고 외교적인 시그널로도 해석이 됩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이 글을 단어 하나하나 세세히 살펴보면서 그 안에 숨어있는 정치적인 전략이나 경제적인 계산 그리고 국제관계에서의 파급력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문의 그 전체 내용을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포스팅된 내용을 일단은 한번 다 읽어드려 보도록 합니다. 외국 기업들이 매우 복잡한 제품, 기계 그리고 다양한 물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막대한 투자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올 때 나는 그들이 일정 기간 동안 자국의 전문 인력들을 함께 데려와서 우리 미국인들에게 이 아주 독특하고 복잡한 제품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고 훈련시켜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 기업들이 다시 본국으로 철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기술을 우리 스스로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이런 과정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 막대한 투자가 아예 미국으로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반도체, 컴퓨터, 선박, 기차 등 우리가 다른 나라로부터 배워야 하거나 혹은 과거에는 잘 만들었지만 지금은 잊어버린 분야에서 특히 그렇다. 예를 들어 조선업을 보라. 과거 우리는 하루에 한 척씩 배를 건조했지만 지금은 1년에 한 척도 겨우 만드는 수준이다. 나는 해외 기업이나 국가가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겁먹게 하거나 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일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의 직원들을 환영하며 그들에게서 배우고 나아가 그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것이라고 당당히 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자, 여기까지가 포스팅된 전문의 전체 내용이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하나 좀 깊이 있게 살펴보게 된다면 먼저 이렇게 글을 시작합니다. 외국 기업들이 막대한 투자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올 때라는 표현이 있고요. 거기에서의 가장 첫 단어는 when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When foreign company come into the US with massive investment.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첫 단어가 when으로 라는 그 뭐뭐 할 때라는 조건문으로 시작한다는 거. 이 글이 일종의 제안이자 경고라는 것을 시작하며 이 포문을 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 기업이 미국에 들어올 때 이런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라는 투자를 환영하되 미국의 룰을 따르라는 메시지가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massive investments라고 하는 막대한 투자 가운데서 트럼프 특유의 과장법이 들어가 있지만 여기에서의 투자가 단순한 자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후에 열거됐던 여러 카테고리의 산업군들을 봤을 때 반도체, 배터리, 조선, 철도 등의 미국이 현재 뒤처져 있는 전략산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뿐 아니고 기술, 노하우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투자를 massive investment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언급을 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그 다음 문장에서의 나는 그들이 일정 기간 동안
자국의 전문 인력을 데려와서 우리 국민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기를 원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단어는 people of expertise. 네, 전문 인력을 데려와서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그 일정 기간이라는 for a period of time. 영구적인 이민이 아닌 한시적인 체류를 강조하고 있었고 여기에서 people of expertise, 전문적인 인력을 한시적인 기간 안에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으로 반이민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여오고 있는 입장인데 하지만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외국의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현실을 인정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한 문장에 경제 목표와 이민 규제 사이에서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트럼프의 고민이 압축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게 됐었던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점차 철수하며 그들의 땅으로 돌아갈 때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등장한 phase out, 단계적인 철수를 의미합니다. 트럼프는 외국 전문가가 영구적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이 글을 통해서 못 받고 있습니다. As they phase out of our country라고 하는 단계적인 철수를 명확하게 하고 있고요. 즉 기술을 전수받고 나면 보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미국의 일자리 그리고 이민 규제를 의식한 표현이고 자국민 우선주의인 아메리카 퍼스트와 기술 확보라고 하는 두 목표를 동시에 챙기겠다는 단어를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대규모의 투자는 결코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이 문장은 트럼프 특유의 협상 언어가 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은 오지 않는다. 즉 외국 기업의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유연한 비자 정책을 택할 수 있다는 암시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으로 우리가 봤을 땐 우리가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투자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압박의 메시지로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나 강성 지지층을 향한 정치적인 포석이 함께 깔려있는 대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후에 트럼프가 직접 나열한 산업들이 있습니다. chips, 반도체 칩 산업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산업, ships, 선박, 그리고 trains, 기차. 이 모든 게 미국이 한때 세계를 주도했지만 지금은 경쟁력이 약화된 분야들입니다. 특히 이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업 같은 경우 과거에는 하루에 한 척씩 만들었지만 이제는 1년에 한 척도 겨우 만든다.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부진을 대비시켜서 우리는 다시 위대해질 수 있다는 트럼프식의 슬로건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ship a day라고 과장했던 이 비유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이 하루에 한 척 이상의 군함을 찍어냈었던 전시경제를 떠올리게 한다는 점입니다. 즉 단순한 산업 재건을 넘어서서 전략산업의 부활을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We welcome them, we welcome their employees. 우리는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의 직원을 환영한다. 이렇게 두 번 반복하게 된 웰컴입니다. 반이민주의자로 알려져 있는 그가 이 단어를 두 번이나 강조했다는 점이 인상적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환영은 조건부입니다. 그 바로 이어지는 문장이 이것을 설명하고 있죠. 우리는 그들에게서 배우고 머지않아 그들보다 더 잘하겠다고 당당히 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즉 배우되 언젠가 추월하겠다는 미국식의 자신감, 그리고 이 한 문장에 기술 이전, 자립, 패권 회복이라고 하는 세 가지 목표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글이 올라오게 된 시점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조지아의 현대차 LG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기술자 300여 명이 구금됐다가 그 한국으로 돌아간 그 직후가 됩니다. 이민당국에서 합법비자 소지자까지 체포해서 과도한 단속이라는 비판을 받았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국가나 사건을 언급한 것은 아니었지만 언론들은 이번 게시글을
한국인 구금 사태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한쪽에서는 이민 단속을 통해서 강경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외국 투자 기업을 안심시키려는 이중 전략을 구사한 것입니다. 악시오스에서도 이것을 두고 경제 목표가 이민 규제를 이긴 사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지지층을 잃지 않으면서도 외국 기업의 투자를 지켜내야 되는 정치적인 딜레마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전문가를 데려와서 훈련시키라는 조건부 허용이 나온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비자 정책의 완화가 될 수 있겠고 장기적으로는 기술 독립을 향한 전략적인 포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포스팅한 이 짧은 글 안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술 이전입니다. 단순히 공장 짓고 제품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의 노동자가 직접 기술을 배우고 숙련될 기회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 유치입니다. 외국의 기업이 미국에 오면 까다로운 규제로 투자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문을 활짝 열어두겠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것을 산업연대의 경제동맹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크고 단순히 개별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과 협력하는 국가와의 산업블락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이 블락 안에서 기술과 자원, 노동력이 교차하면서 미국이 주도권을 쥐려는 전략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번 메시지는 미국이 다시 배워서 더 잘하겠다는 선언이자 외국 기업에게는 기회의 땅을 또 미국 노동자들에게는 일자리와 기술을 약속하는 일종의 투트랙 전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핵심 메시지는 외국 기업의 미국 투자와 함께 전문가 파견을 허용을 해서 미국 노동자가 기술 배우고 장기적으로 미국이 그 기술을 독자적으로 이어가자는 게 핵심이겠고 이 전략이 지금 필요했던 거는 과거에 강했지만 지금은 약해진 산업, 조선이나 반도체 등을 다시 재건하고 세계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함이고 또 외국 기업에게는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해서 대규모의 투자 기회를 얻고 세제 혜택이나 규제 완화를 기대할 수 있겠고 미국 노동자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한다면 첨단 기술의 습득과 고임금의 일자리, 장기적으로는 기술 자립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어떤 산업의 핵심 대상이냐면 반도체나 첨단 기계, 조선, 기차, 철도 등의 또 차세대 컴퓨터 등의 미래 전략 산업이 우선되는 가능성을 산업군으로 이미 얘기하고 있었고요. 여기에서 미국 내에서의 반발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단기적으로 외국 인력이 들어오는 데 대한 이민과 일자리 우려가 있을 수 있겠지만 트럼프는 이 포스팅된 내용에서 일시적인 교육 목적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다른 나라의 반응들도 한국이나 일본, 대만 등의 기술 강국들이 협력 기회로 볼 가능성이 있지만 중국과는 패권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바이든 정부 때와의 차이를 본다면 바이든은 보조금이나 규제 중심의 자국 생산을 강화하는 모습이었었다면 트럼프는 외국 기술을 적극 흡수하고 미국식으로 재가공하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미국 제조업의 재도약과 함께 세계 공급망에서의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배우고 그리고 더 잘할 것이다. 이 짧은 문장은요, 단순히 외국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미국의 기술 주권을 되찾겠다는 전략이고 그리고 산업 강국으로서의 귀환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전략의 핵심이 미국이 다시 배우고 다시 성장하고 다시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되겠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외국의 투자를 기꺼이 받아들이되 그 기술은 미국식으로 흡수하고 발전시켜서 결국은 미국이 원천 기술을 주도하는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짧은 글에 경제, 이민, 외교, 기술 패권이라는 네 가지의 키워드가 얽혀 있었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실제로 어떤 비자 정책을 내놓을지 전문가들에게 말이죠.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이 어떠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지가 향후에 미국과 한국 경제 협력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은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한국의 법무법인 클라스와 한결이 합병해 10위권 로펌으로 탄생한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유럽풍의 감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웨딩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리에나 호텔 공동 제공이었습니다.